안녕하세요. 이 채널을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연들을 들어봤고 입이 떡 벌어지는 이야기도 참 많더군요. 하지만 살다 보니 실제로 그런 일들은 정말 흔해 빠졌고 특히나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애 중이거나 혹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바람을 피우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깨끗하게 헤어지고 만나야지 왜 관계를 애매하게 만드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혼자서 아주 잘 살고 있지만 제 결혼 생활 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어보시면 아마도 다들 놀라실 거예요. 전 이혼 후 경기도에서 혼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남편의 외도를 안 순간부터 이혼하고 싶었지만 시댁의 만류로 한참을 마음고생했죠. 사실 시댁에서 저는 정말 사랑받고 예쁨받는 며느리였습니다. 결혼 전 인사를 하러 갔을 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던 시부모님은 제 손에 물이라도 묻는 게 아깝다며 설거지 한 번을 시키지 않으셨거든요. 미니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장갑 안 벗어? 저녁 해주셨으니 설거지는 제가 하고 갈게요. 그릇도 몇 개 없는데. 여보 뭐해요? 애 좀 빨리 집에 보내요. 그래. 설거지는 원래 내 담당이다. 결혼하면 실컷 할 텐데 뭐하러 설거지를 하려고 그러냐? 얼른 주방에서 나오너라. 진짜 우리 집처럼 예비 며느리 아껴주는 집도 없을 거다. 엄마 아빠는 저한테는 왜 그렇게 안 해줘요? 너랑 민이랑 갔니? 얼른 늦기 전에 집에 데려다 주고 와. 집에서 걱정하신다. 남편은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서로 첫눈에 반해서 만난 지 3일 만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 만나면서 남편의 집에서 데이트한 적이 정말 많았죠. 그만큼 편했고 저한테 시부모님이 잘해주시다 보니 당연히 결혼해서도 사랑받겠다 싶었어요. 아버님은 설거지는 결혼하고 나면 실컷 하라고 하셨지만 말씀뿐이셨고 부부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제가 주방에 있는 걸 싫어하셨답니다. 저희는 둘 다 외동으로 형제나 자매가 없어서 빨리 가정도 꾸리고 싶고 아이도 많이 낳아 북적북적한 그런 가정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더 미룰 것도 없이 1년 반 동안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과 친정 딱 중간 위치에 신혼집을 얻어서 살게 되었고 명절이 아니더라도 저는 시댁에 정말 자주 갔습니다. 그 흔한 시집살이도 없고 시댁에 가면 친정에 와 있는 것처럼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차려주시는 밥을 먹고 오면 되기 때문에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죠. 그렇게 결혼 후 5년 동안이나 저는 시댁에서 설거지 한 번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믿어지시나요? 그렇다 보니 제 친구들도 저희 시댁을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복도 많다며 어디서 그런 남편이랑 시댁을 만났냐고요. 그런데 친정에 가면 정반대였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이서방 왔습니다. 잘 계셨죠? 아유, 우리 사위 왔어. 어서 와, 어서 와. 근데 미니 너 얼굴은 너만 갖고? 우리 사위 피부 좀 봐라. 로션이라도 발라줘. 이게 뭐야? 다 텄네. 엄마, 진짜 누가 보면 엄마 아들인 줄 알겠어. 그리고 동수 얘가 나보다 얼마나 자기 몸 아끼는데. 너 말 좀 해봐. 미니가요. 좋은 화장품 자기만 바르고 말이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너는 얘가 뭐야? 호칭 제대로 안 할래? 알았어. 조심할게요. 우리 사위 이리 와봐. 내가 안 그래도 홈쇼핑에서 남자 화장품 오리온원으로 파는 거 보고 미니 아버지 거랑 우리 사위 거 하나 사뒀어. 이거 어때? 쓸만한가? 오, 이거 좋아 보이는데요? 역시 우리 장모님밖에 없다니까요. 엄마 내 건? 내 건 없어? 넌 안 봐도 뻔하다. 화장대에 네 화장품만 가득하지? 어떻게 하셨어요, 장모님? 아우 진짜.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시댁이든 친정이든 서로 자식들 아껴준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결혼 초에는 뭐 그럴 수 있다 싶지만 벌써 결혼 5년 차인데
어쩜 그렇게 한결같으신지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부산에도 지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오래 부산에 머물러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떨어질 생각을 하니 마음이 좋지 않더군요. 여보세요? 미니야, 난데 어떡하냐? 나 부산 가게 생겼다? 어? 무슨 말이야? 부산은 갑자기 왜? 오늘 출근해보니까 부산지사로 발령이 났어. 아니, 왜 하필 자기야?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건데? 한두 달도 아니고 최소 3년은 생각하라고 하네. 그래서 말인데 우리 같이 내려갈래? 저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집에서 재택으로 디자인 일도 하고 있다 보니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온 남편은 당장 일주일 뒤에 내려가야 한다면서 자꾸만 저와 같이 가기를 원했는데 제 사정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조르지 못했네요. 전 디자인을 전공해서 웹디자인 회사를 다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고 상담사가 되고 싶어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공부도 하고 집에서 간단하게 디자인 알바도 하고 있었는데 임용고시 준비도 해야 했기에 저희는 결국 주말 부부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하고 크게 다툰 적도 없었고 시댁이나 친정의 문제도 없었기에 떨어져 지낸다는 것이 살짝 불안하기는 했지만 주말마다 볼 수도 있고 제가 시간 내서 평일에도 내려가 볼 수 있으니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은 따로 얻어야 하나 싶었는데 다행히 회사 사택이 있어서 물건만 챙겨 내려가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같이 가서 집 내부는 어떤지 그리고 일하는 곳은 어떤지 봤습니다. 여기네 506호. 집 괜찮은데? 그러네. 깨끗하고 생각보다 넓다. 나 이틀 여기서 자고 가야지. 부산 온 김에 구경도 하고. 자기는 여행 온 것 같다. 난 갑자기 환경이 바뀌니까 마음이 좀 그런데. 자기랑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것도 싫고. 주말마다 보고 내가 또 자주 내려올게. 그럼 되지? 그럼 되지. 우리 부산 바다나 보러 가자.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처음에는 저희 둘 다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남편이 지낼 곳도 눈으로 보고 출퇴근해야 하는 회사도 보고 오니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서울보다 연봉도 더 높고 지방 근무 끝나면 승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빨리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남편이 부산에 내려간 뒤 텅 빈 집에 혼자 있으려니 처음에는 허전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시댁에 가서 며칠 자고 오기도 하고 시간 내서 부산에 가서 남편과 시간도 보냈죠. 그리고 친정에 가서 엄마랑 데이트하기도 하고 이전보다 더 바쁘게 지냈습니다. 거기다 공부까지 해야 했으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매주 금요일이 되면 남편은 저녁 기차를 타고 올라왔는데 저는 서울역에서 기다렸다가 남편을 태우고 집에 왔습니다. 지금 어디쯤 왔어? 도착 10분 전. 자기 벌써 왔어? 나 주차해놓고 잠깐 커피 마시러 나왔는데 서울역으로 다시 갈게. 빨리 보고 싶다, 우리 자기. 나도 조심해서 나와. 정말 이렇게 애틋한 사이인데 주말 부부를 해야 한다는 게 참... 그래도 어쩌겠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원하는 일만 할 수도 없으니 이해해야죠. 미니야, 많이 보고 싶었어. 아니, 근데 전보다 더 예뻐지면 어떡하냐? 학교에 너한테 관심 보이는 남자 없지? 아예 없어. 나 유부녀인 거 다 아니까 걱정 마. 근데 자기는 얼굴 엄청 탔네. 내가 챙겨준 선크림 안 발랐어? 혼자 사니까 귀찮아서 로션도 바를까 말까야. 우리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자. 배고파. 내가 또 맛있는 거 해놨지. 얼른 가자. 주말 내내 남편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일요일 저녁에는 헤어져야 했습니다. 몇 달 동안은 이런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
헤어질 때마다 힘들었는데 점점 이런 생활도 익숙해지더군요. 저희가 주말 부부라고 해서 꼭 주말에만 만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평일에 제가 내려가서 남편을 보고 올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2년을 이런 생활을 했고, 저는 논문 준비로 부산에 내려가는 횟수가 점점 줄었습니다. 남편 역시 주말마다 올라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달 내내 얼굴 보기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머님. 그래, 공부 잘 돼가니? 애비는 이번 주에도 못 올라온대? 네, 공부야 그럭저럭이죠. 안 그래도 동서 씨하고 통화했는데 일이 바쁘다고 하네요? 그래, 바쁜데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이번 주에는 내가 한번 아버지랑 같이 부산에 가볼까 하는데 넌 같이 못 가겠구나? 아, 네, 어머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논문은 곧 마무리 지어야 해서요. 그래, 공부에 집중하고 내가 다녀와서 너희 집에 잠깐 들르마. 네, 알겠어요. 어머님은 종종 저에게 전화하셔서 아들 안부도 물으셨고, 저도 공부 잘 돼가는지 신경 써주시곤 하셨습니다. 오라가라 하지도 않으시고 반찬 만들어서 문 앞에 두고 가실 때도 있고, 정말 저는 오로지 공부에만 신경 쓸 수 있었죠. 그렇게 어머님이 돌아오시는 주말 부산에 다녀오셨는데 저희 집에 들르겠다고 하셔놓고는 아무 연락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깜빡하셨나 싶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부산 잘 다녀오셨어요? 어, 그래, 가서 애비 얼굴 잠깐 보고 왔다. 바쁘다고 하니까 내가 오래 있지 못하겠더라. 그날 바로 올라왔어. 하루도 안 주무시고요? 일에 방해되면 안 되잖니. 시모는 이전에도 아들 보고 싶다고 부산에 몇 번 가셨는데 그때와는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항상 부산 가시면 며칠은 계셨는데 이번에는 그날 바로 올라오셨다고 했으니 말이죠. 더군다나 시모의 목소리도 떨리는 듯 했고요. 그래도 의심할 만한 게 없어서 일단 전화는 끊었는데 그 이후부터 남편의 행동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늦게 확인하거나 아예 답이 없기도 했습니다.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전화도 안 올 때가 많았죠. 겨우 통화가 되면 빨리 끊으려고만 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나 지금 길게 통화 못 하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오랜만에 전화한 건데 바빠? 그럼 내가 몇 시쯤 전화하면 돼? 내가 할게. 일단 끊자.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둘 다 바쁘긴 하지만 사실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전화할 수 있고 보러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저희가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부부지만 그래도 워낙에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오래 떨어져 지내서 그런가 싶어 제가 놀래켜주고 싶어서 한 번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저도 공부 때문에 시간을 오래 낼 수 없어 기차 타고 얼굴만 보고 다시 올라오려는 계획이었죠. 오전 8시 기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해보니 10시 40분 정도가 되었고 이미 출근해서 남편이 없을 테니 집 청소부터 빨리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사택에 도착해 들어가 보니 제 생각과는 달리 집이 정말 깨끗했습니다. 남편이 원래 깔끔한 성격이긴 하지만 도우미 아줌마가 청소해주는 것도 아닐 텐데 뭔가 의아했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밑반찬도 잘 있고 그 다음으로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여자 머리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색깔도 빨간색에 안 보일 수가 없었죠. 그러고 보니 칫솔도 제가 쓰는 게 아닌 다른 칫솔이 놓여져 있었고요. 그걸 보는 순간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계속 설마 아닐 거야 하는 생각만 반복하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퇴근하고 사택에 온 남편은 제가 와 있는 줄 몰랐기에 얼굴을 보면 반가워할 거라 생각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남편의 얼굴이 바로 굳더군요.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전처럼 반기며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자기야, 나 안 보고 싶었어?
어쩜 그렇게 연락이 없냐? 아니, 넌 어떻게 왔어? 언제부터 와 있던 거야? 연락이라도 하지 맘대로 들어왔어? 나 언제든 오라고 비밀번호도 알려줘 놓고 무슨 말을 그렇게 섭하게 해? 저녁은 내가 차려놨는데 혹시 먹고 왔어? 회사에서 밥 나와. 먹고 왔는데 냉장고에 두고 내일 내가 먹을게. 남편은 오랜만에 본 저를 전과 다르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불안해 보였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을 대하고는 저녁 기차로 올라가야 한다고 하고는 급히 나왔습니다. 그래도 배웅은 해주더라고요. 집에 오는 기차 안에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집에 도착한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칫솔이야 다른 게 또 나와 있을 수도 있으니 머리핀만 확인하려고 했죠. 나 지금 집에 도착했어. 그래. 피곤할 텐데 푹 쉬어. 근데 내가 아까 자기 집 화장실에서 머리핀을 봤는데 그게 뭐야? 머리핀? 뭘 말하는 거지? 난 모르겠는데? 화장실 문 열자마자 바로 보이던데 정말 몰라? 빨간색인데. 지금 한번 화장실 가서 볼래? 미니야, 나 피곤한데 내일 일찍 출근해야 된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와. 남편은 계속 피곤하다고 했고 말투도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연락을 하고 오라니 기분이 나빴죠. 남편 말대로 미리 간다고 하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가 어디 보통 부부 사이였나요? 거기에 의심될 만한 물건까지 보고 오니 저는 점점 의심을 하게 되고 공부에 집중도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저와 남편은 연애 시절은 물론 결혼하고 나서도 사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부부가 되었지만 여전히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생각하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이런 제가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저는 누군가 실수로 놓고 간 걸 수도 있다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이 상황을 자꾸만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논문도 끝마쳐야 하고 대학원을 마치면 임용시험까지 남아있어서 지금 일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공부 역시 집중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시모에게 전화해서 모두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에 연락도 안 하고 갔다는 거야? 전화라도 하고 가지 그랬어. 저는 몰래 가면 더 반가워할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그 여자 머리핀을 보고 오니 기분이 영 좋지 않아요, 어머님. 그거야 뭐 회사 사람들이 왔다가 놓고 간 걸 수도 있고 또 애비도 뭔지 모른다고 했다면서. 그럼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 시모도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는 전혀 다르게 저를 대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 입장에서 편들어주듯 얘기해 주셨을 텐데 찜찜한 상황에서도 아들 말만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던 저는 어머님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는 저에게 보낸 게 아니라 남편에게 보내야 했던 건데 실수로 저에게 보내신 거였습니다. 아들, 미니가 걱정이 많던데 너 빨리 그 애랑 정리해. 엄마는 너 믿는다. 일 커지기 전에 엄마랑 약속한 대로 하는 거 잊지 마. 알았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서울 한번 와서 미니 좀 달래주고. 이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바로 느낌이 왔습니다. 그동안 설마 했던 그 느낌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죠. 남편은 바람을 피고 있던 게 맞았고 어머님은 이전에 부산 가셨을 때 이미 다 알고 올라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자마자 급히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미니야, 나 지금 아버지랑 집이야. 무슨 일이 있어? 저 지금 시댁 가는 길인데 곧 도착해요. 금방 올라갈게요. 아니, 갑자기? 그래, 알았다. 시댁에 도착 후 저는 바로 문자를 보여드리며 이게 무슨 말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처음에는
시모가 화들짝 놀라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하시고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던 시부는 일어나시더니 자리를 피하시더군요. 그러다 제가 혹시 바람이 난 거냐고 하니 시모가 놀라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 미니야, 이거 잠깐이야. 너희 떨어져 있다 보니 동수 이놈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잠깐 그런 모양인데 내가 부산 갔을 때 다 정리한다고 그랬어. 정말이야. 그럼 제가 그날 보고 온 여자 머리핀이 그 바람난 여자 거라는 거네요? 정리한다고 했다면서 최근까지 만나고 있던 모양인데 저는 바람은 용서 못해요. 아니, 안 해요. 난 그 여자 인정 못한다. 우리한테 며느리는 너 하나야. 너 그거 알지? 응. 남자 바람은 금방 돌아온다. 내가 그거 장담해. 그러니 믿고 기다려라. 그럼 된다. 어머님은 계속 답답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에 도착 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지 참 고민이 됐습니다. 저희 집에서 남편을 얼마나 아끼고 좋아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혼을 맘먹은 저는 혼자 고민만 하기보다 친정에도 알리는 게 맞다 생각이 들었고 그날 바로 엄마 아빠께도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는 저와 같이 믿을 수 없다고만 하셨습니다. 제가 오해한 게 아닌지 다시 확인해 보라고 하셨죠. 그만큼 제 남편은 친정 부모님과의 신뢰도 매우 두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망도 클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직접 눈으로 보고 이혼해도 늦지 않다고 하셨지만 아빠는 제 결심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부부간에 한번 신뢰가 깨지면 다시 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면서요. 그런데 이대로 이혼만 하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얼굴도 모르고 어떤 사이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인 친구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봤습니다. 미니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뜸을 들여? 저기, 그게 말이야. 우리 사이에 그냥 말해. 혹시 남편 일이야?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 바닥이 생활만 몇 년인데 그걸 모르겠어? 아니, 근데 너희 남편이 너 속 썩였어? 그럴 사람 아니잖아. 실은 지금 지방 발령 나서 부산에 있는데 얼마 전에 갔다가 집에서 여자 머리핀을 봤어. 자기는 계속 모른다고만 하고 어머님은 바람난 거 인정하시고는 나보고 기다리라고 돌아온 거라고 하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면서. 진짜 사람 일 모른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네 남편이 바람을 필 수가 있니? 난 용서고 뭐고 간에 이혼할 거야. 바람은 진짜 아니잖아. 그래서 말인데 나 상간녀 소송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증거가 필요한데 네 남편이랑 그 여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필요해. 그리고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다는 것도 증명되어야 하고. 어렵다. 그 여자 얼굴도 못 봤어, 나. 야, 그럼 너 다시 부산 내려가. 가서 그 여자랑 네 남편 같이 있는 거 눈으로 확인하라고. 친구는 저에게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남편과 통화를 하든 대화하면서 그 여자의 존재에 대한 내용을 녹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도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부산에 가서 집에 들어가 남편을 만나려고 연락도 안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남편이 샤워 중이었고 핸드폰이 거실 테이블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남편은 제가 집에 들어온지 몰랐기에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항상 비번을 걸어두지 않았던 남편이기에 확인해 보니 역시나 잠금이 없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문자와 톡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하트 표시와 함께 이름이 희연으로 저장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문자와 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상간녀가 맞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메시지와 보고 싶다, 내일 또 집으로 오겠다는 내용이 가득했죠. 남편 역시 연애 시절 저에게 했던 그런 말들을 답장으로 많이 보냈더군요. 저는 다리가 떨리고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번호도 따로 제 폰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넋이 나간 채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마침 다 씻고 나오더군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너무 놀랐는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어쩐 일이냐고 물었죠. 아니 민희야, 너 전화하고 오라니까 언제 왔어? 놀랐잖아. 내가 못 올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 인기척도 없고 씻고 나왔는데 사람이 바로 있으니 너 같으면 안 놀래? 저는 그 상황에서 이혼하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는 아나 보네. 내가 이혼 얘기를 꺼냈는데도 아무 말 못하는 거 보면? 아니 너도 이혼을 바라고 있던 거니? 내 입에서 먼저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거야? 민희야,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일단 들어봐. 그날 내가 본 머리핀, 그거 너랑 바람난 여자 거 맞지? 어머님한테도 얘기 들었어. 딴소리 할 생각 마. 야, 그러길래 내가 부산에 같이 오자고 했잖아. 우리 떨어져 있다 보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뭐라고? 세상에 주말 부부를 사는 사람들이 다 우리 같은 줄 알아? 떨어져 지내도 여전히 잘 지내는 부부가 더 많아.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혼 얘기도 했고 남편의 반응도 봤으니 저는 서울로 가려고 일어섰습니다.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때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바로 그 상간녀가 들어왔습니다. 서로 만나기로 약속한 모양이었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상간녀는 제 남편에게 오빠라고 부르더군요. 오빠, 나 좀 빨리 왔지? 어? 누구세요? 너 일단 오늘 그냥 가. 빨리 나가. 어딜 나가요? 얘기 좀 하시죠? 저는 그 순간 주머니에 손을 넣어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 상간녀는 저와 남편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화를 냈는데 화내는 목소리부터 녹음되기 시작했죠. 오빠, 이 여자 뭐야? 혹시 그 부인? 네, 저 이 사람 와이프예요. 지금 이거 불륜인 건 아세요? 참나, 불륜이래 오빠. 우리가 불륜이야? 저나 오빠나 서로 사랑하는데 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왜 하필 유부남을 만나요? 혹시 모르고 만났어요? 야, 너 그만해. 왜 자꾸 추궁해? 오빠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유부남을 만나든 총각을 만나든 그건 제 마음이죠. 요즘 아줌마들 사회생활 안 해서 큰일이라니까. 유부남이 더 인기 좋은 거 모르나? 우리 오빠 잘생기고 능력 있고 유머도 있고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얼마나 재밌게 해주는지 안 좋아할 수 없었다고요. 두 사람 어디서 만났어? 그만하라고! 너 서울 간다고 안 했어? 빨리 가. 내가 여기까지 데려다 줄게. 오빠 뭐 하는 거야? 빨리 이리 와. 저희 술 마시다 만났고 옆 테이블에 있었는데 오빠가 먼저 저한테 같이 술 마시자고 했어요. 제가 무슨 먼저 꼬리친 줄 알아요? 사람을 뭘로 보고. 두 사람은 술집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던 저는 대답도 안 하고 가방을 들고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이어 남편이 쫓아왔고 자기 차로 저를 태우려 하자 그 상간녀가 뛰어와서 저를 밀치더군요. 뒤로 밀려 넘어질 뻔한 저는 그 상간녀를 똑같이 밀고는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너나 이 사람이나 더러워. 어디 내 몸에 손을 대? 더러워? 웃기지도 않네. 다 됐고 언제 이혼할 거예요? 저 오빠랑 결혼할 건데 이혼해줘야 제가 같이 살 거 아닙니까? 야, 너 조용히 안 해? 여기 회사 사람들 많이 살아. 다 들리잖아. 이혼이요? 걱정 마세요. 헤어져 드릴 테니. 근데 혹시 이 사람이 자기 결혼 안 했다고 처음에 속이고 접근하던가요? 뭐라는 거야?
합석하자고 해서 제 친구들하고 오빠 테이블로 옮겼더니 다 애아빠의 아저씨들이었어요. 술이나 같이 마시려고 한 건데 거기서 오빠랑 친해진 거고요. 이제 답이 됐나요? 속이고 만나는 그런 사이 아니에요. 야, 너 입 안 다물어?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었던 저는 뺨을 아주 세게 때려줬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빈 택시를 잡고는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날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물론 상간녀가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만나고 있다는 사실까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증거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주차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남편 회사 사람들도 있는데 상간녀가 하는 말을 다 보고 들었으니 제3자의 목격자도 생기게 된 겁니다. 증거 수집도 했고 이제 이혼만 하면 되는데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미련하다 말들도 많겠지만 제 입장이 되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간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여자 한 명으로 이렇게 단번에 사이가 끝날 수 있는 건지. 하지만 저한테 마음 떠난 남자한테 저도 미련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 깨끗하게 헤어져 주자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이후 저는 시모에게 전화해서 상간녀도 만나고 왔고 남편도 이혼을 바라니 헤어지겠다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시모와 시부가 집으로 찾아와 절대 안 된다고 대신 사과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확실하게 이혼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안 된다. 우리 집안에 이혼은 있을 수 없어. 내가 동수 이 녀석 정신 차리게 할 테니 아가 너는 그냥 기다려줘라. 응? 그래, 아버지 말대로 하자. 응? 우리가 너 얼마나 아끼고 이뻐하는지 몰라서 그래. 딸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건 알잖니? 시부모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 없었네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며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거지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와 결혼한 게 아닌데요. 결국 저는 더 듣고 싶지 않아 두 분을 빨리 가시라며 문 밖으로 밀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남편이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 상간녀도 같이 왔습니다. 잘 있었어? 왜 왔어? 이 여자는 왜 데리고 왔어? 우리 정리는 해야 되잖아. 이 여자? 참나. 이제 오빠 부인 될 건데 말 조심하세요. 넌 가만히 있으라고 좀. 참나. 우리 집 더러워지니까 당장 나가. 너도 현관에서 한 발짝이라도 들어올 생각 말고. 야, 이렇게 된 마당에 좋게 정리하자. 어? 참나. 그래, 정리는 해야지. 근데 더는 들어오지 마. 거기 서서 얘기해. 이혼 서류 다 챙겨왔니? 내 건 다 썼어.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 원래 남녀 사이가 다 그렇지.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고. 남의 가정 망쳐놓고 잘 살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뭐라는 거야. 당신보다 더 잘해줄 거고 우리 집에서도 오빠 엄청 좋아하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기가 막히죠? 저도 물론 이혼 결심했지만 저렇게 와서 정리하자고 하니 속이 뒤집어지더군요. 그래서 살던 집은 계속 제가 살겠다고 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너니까 네가 이 집에서 나가. 야, 그건 좀 아니지. 여기 공동명의잖아. 오빠 그냥 줘버려. 어차피 우리 집에서 집 해준다고 했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지 뭐. 도장도 있겠다. 말 나온 김에 구청 가서 바로 명의변경하게 따라 나와. 저는 그 길로 구청에 가서 증여계약서 쓰고 챙겨온 서류를 내고는 명의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변경하면서 드는 비용이 1,000만 원이 넘는데 그 돈 역시 상간녀가 낸다고 하더군요. 돈이 많은 집 딸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 정도로 남편이 좋은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구청에서 각자 헤어진 뒤 집에 가기도 싫고 친정도 가기 싫었습니다.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 멍하더군요. 남편이 주고 간 이혼 신청서를 꺼내보고는 한숨만 쉬고 있을 때
변호사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고 이런 저를 정신 차리게 해줬습니다. 여보세요? 내 말 들려? 너 괜찮은 거야? 얘기해. 너 정신 차려. 그러려고 노력 중이야. 임용 합격하고 교사 되고 네 꿈대로 살아야지. 안 그래? 그럴 건데 지금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네. 내가 너희 남편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부산지사에 소문이 쫙 났댄다. 네 남편 어린애랑 바람나서 사택에 자주 드나드는 거 다들 안 좋게 보고 있다고. 헤어지는 마당에 그게 뭐 그러던지 말던지. 그 여자네 집안이 좀 사나 봐. 그런데 문제는 딸이 만나는 남자가 유부남인 줄 모르는 것 같다고 하더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전에 너네 회사 사람 변호해 준 적이 있어서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데 알고 보니까 네 남편 집 바로 옆에 살고 있었어. 그래서 그 상간녀 아빠가 가끔 찾아오고 그랬나 봐. 지나면서 몇 번 마주쳤는데 전에 한 번은 우리 사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왜 아직도 혼자냐고 그러더래. 자기 딸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 해서 속으로 뭐지 싶었다고 하더라. 그럼 그 상간녀네 집에서는 총각인 줄 알고 있다는 거야? 친구 말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상간녀 집에 가서 사실대로 다 말하고 싶었는데 주소를 모르니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친구 말에 정신 차리고 내 할 일은 똑부러지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남편이 주고 간 이혼 신청서에 제가 작성할 부분을 모두 쓰고는 봉투에 넣어두었습니다. 당장 학교 일부터 해결할 게 있어서 끝내고 시댁에 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는 일주일 정도 지난 뒤 시댁에 가려고 옷을 차려입었죠. 저는 너무 아껴주시던 두 분이라 어떻게 말을 꺼낼지 집에서 연습도 하고 그렇게 전화 한 통 드리고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부모님께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이혼 신청서를 두고 올 생각이었는데 글쎄 시모가 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더군요. 아들 핑계를 대면서 적극적으로 이혼하라고 하길래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부는 저를 보기 불편하셨는지 아예 다른 방으로 가셨고 시모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무래도 동수가 마음을 못 돌릴 것 같구나. 그래서 말인데 이혼해라. 너도 처음에 이혼하겠다고 하지 않았니? 우리가 말려도 한다면서. 네? 왜? 이혼 못 해주겠어? 근데 여자가 생긴 걸 어쩌노? 저는 이미 이혼할 결심을 해서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시댁에서 그렇게 반대하던 이혼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시니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혼 못하겠다면요? 안 해주면요? 아니, 너 왜 그러냐, 어? 저번엔 이혼한다고 그랬잖니. 우리가 그렇게 말려고 한다고 했으면서 왜 그래? 억울해서 이혼 못하겠어요. 저 안 할래요. 시모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시댁 아파트를 준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저는 시모의 태도가 기가 막혀서 내뱉은 말이었는데 집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미리 준비된 상황 같았습니다. 이 집 너 주마. 아버지하고도 다 얘기 끝났어. 그동안 우리 아들하고 같이 살아준 거 고마워서 주는 거야. 이렇게 헤어지면 너한테도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뒤에 하는 말이 정말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이거 받으면 너도 남는 장사지?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내가 알던 시모가 맞나 싶었습니다. 시부는 방에서 아예 나오지도 않아서 처음 인사할 때 말고는 집에 갈 때까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어이없는 저는 집을 준다는데 알겠다고 하고 명의 바꿔달라고 했고 준비해간 이혼 신청서도 던지듯 바닥에 내려놓고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시댁에 가기 전까지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세게 말하고 나올 걸 그랬나 싶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도 시댁 아파트도 모두 제 명의가 되었기에 일단 신혼집부터 정리해서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이 좋던 남편이 바람나 한순간에 이혼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거기다 너무 분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랑 살았구나 생각할수록 미칠 지경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가지고 상간녀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외출했다가 들어와서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민희야, 이서방하고 바람난 그 여자 아빠가 건물줄 안다. 집안일 잘 산다고 예상은 했는데 건물주 집안이더군요. 아빠 어딜 다녀오신 거예요? 그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고요? 내가 우리 딸 가슴에 대못 박은 거 참을 수 없어서 그 자식 한 대 패주려고 부산 사택으로 찾아갔다. 근데 짐 싸고 있는 거 보니 서울로 복귀하는 것 같더구나. 아무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따져 물으니까 그 상간녀가 나서서 말하길 자기 아빠가 집 사준다고 했다고 빨리씩 올리라고 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 손대봤자 뭐하겠나 싶었다. 그래서 다시는 눈앞에 보이지 말라고 하고 와버렸다. 아빠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 상간녀 아빠가 여러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중 하나를 남편에게 준다고 했답니다. 같이 살 집도 마련해 준다고 했고요. 부산에서 좀 재력 있는 집안이라니 시모나 시부도 거기에 넘어갔나 봅니다. 그러니 상간녀를 인정 못한다고 할 땐 언제고 잘 사는 집 딸인 걸 알고는 시모가 마음이 변한 거죠. 저는 이혼까지 했지만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사람은 끼리끼리구나 싶었어요. 그럴수록 상간녀 소송을 더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이혼한 지 좀 됐는데 소송 가능한 거 맞지? 당연히 돼. 그때 증거물 잘 가지고 있어? 어디 줘봐. 녹음본이야. 그리고 사택 CCTV도 받아왔어. 이건 내가 이혼 전에 관리실에 말했더니 보여주더라고. 잘했다. 증거로 충분해. 녹음 내용에 상간녀가 똑바로 말하는 것도 있고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다는 내용도 명확하네. 상간녀 소송이라는 게 이혼 후에도 배우자가 바람핀 시점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송을 위해 상간녀를 만나려 했는데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울로 복귀한 남편을 만나러 회사로 찾아갔죠. 너 이제 내가 일하는 회사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내가 너 보고 싶어서 온 줄 아니? 무슨 일인데? 상간녀 소송할 거야. 그래서 그 여자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몰라서 너한테 찾아온 거야. 뭐 소송? 야, 우리 이혼하고 끝난 거 아니야? 무슨 소송을 한다는 거야? 사람들 보는 눈이 무섭다는 사람이 그렇게 크게 말해도 돼? 너는 회사 직원들 다 들리겠다. 암튼 나는 소송한다고 미리 얘기했고 그 여자 주소나 말해. 남편은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고 저는 시모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들 서울로 복귀한 거 알고 있니? 그래서 당장 갈 곳도 없고 해서 같이 살고 있다. 그 집 이제 제 명의 아닌가요? 명의 변경 다 끝난 걸로 아는데요. 조금만 기다려라. 애들 결혼만 시키면 이 집에서 나갈 거니까. 기가 막힌 저는 더 빨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상간녀가 현재는 시댁에서 살고 있지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부산집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남편 폰에서 확인한 상간녀 연락처를 저장해 두었는데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도 되더라고요. 이름은 알지만 성을 몰라 성명 불상이 되었고 주소도 몰랐지만 주소 불명으로 소장 제출을 할 수 있어서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상간녀 인적사항을 특정해서 주소랑 주민번호를 알아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제가 이전에 저장해 두었던 그 상간녀의 번호가 뜨더군요. 이보세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에 당신이 소송한 우편물 날라와서 난리 났다고요. 깨끗하게 이혼해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당신 거기 그대로 있어. 내가 당장 갈 테니.
상간녀네 집으로 소장이 도착했고 그 집 부모님이 보신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숨도 안 쉬고 저에게 말하는데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었죠. 저는 친정에 와서 지내고 있는데 아마 오겠다고 하는 걸 보면 남편이 주소도 알려준 것 같았습니다. 소장 내용을 제대로 봤다면 최대 금액의 위자료가 기재되어 있고 증거도 충분하니 더 이상의 반박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무리 집안에 돈이 많다고 한들 명확한 증거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저한테 큰소리치며 당장 오겠다고 했던 상간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답변서가 왔습니다. 내용은 뻔했죠.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적혀 있더군요. 하지만 이게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소송을 하면서 이번 일로 현재 공부에 많은 지장이 있고 정신적 피해도 호소했습니다. 수면장애와 또 불안장애까지요. 이후 상당 시간이 흘러 판결문을 받게 되었는데 그 결과 배우자로부터는 2천만 원을 받고 상간녀한테는 2,50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정을 받은 거니 그걸로 저는 만족했습니다. 서류 불륜이라는 게 법원에서도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후 이 소송 판결문 때문에 제가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돈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고 시모가 상간녀 머리채를 잡고 있더라고요. 들어보니 이유는 결혼 취소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상간녀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그 여자 집에서 모든 사실을 알고는 짐 싸서 들어오라고 했다는데 그러면서 시모는 저를 보고는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줄 이유가 없었죠. 판결문을 내보이며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돈밖에 나왔다고 시모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씨,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동수 너! 결혼하자고 꼬실 때는 언제고 너? 너라고 했냐? 아이고, 이걸 어째. 얘 며느라, 이렇게 된 거 둘이 다시 만나면 안 되겠냐? 너 우리 아들하고 이혼 못하겠다고 저번에 그랬잖아, 응?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같아야 대답을 하죠. 판결문 얘기만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는데 현관문 밖에서도 서로 소리 지르며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통 상간녀 소송 후 위자료를 주도록 판결이 나오면 안 주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거기까지 생각해서 남편 월급과 자동차를 압류 신청하게 되었고 그 상간녀도 수입차가 있길래 압류 신청 걸었습니다. 거기다 알아보니 건물까지 있었는데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도 했네요. 결국 남편은 이 일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서울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아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답니다. 그 상간녀 집에서는 유부남인 걸 알게 되면서 자기 딸이 상간녀 소송까지 당했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도 정신이 제대로 박힌 부모였는지 저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는 하더군요. 그 이후로 그 집 부모가 서울까지 올라와 그 여자를 억지로 끌고 내려갔다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시부모님을 통해 안 들어도 되는 얘기를 전해 들었죠. 하루가 멀다고 친정으로 찾아와 용서를 빌고 아들하고 제발 다시 합쳐달라고 하면서 그 상간녀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년 아주 꽃뱀이야. 우리도 다 속았다고. 응? 뭐든 다 해준다고 너랑 이혼하게 해달라고 그러더니 집에는 총각이라고 소개했댄다. 지금 집에서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던데. 됐고. 아가 우리 동수 불쌍하게 생각하고 봐주면 안 되겠니? 우리 지금 갈 곳도 없다. 너 우리 집도 부동산에 내놨다며. 집 보러 온다고 연락 오는데 우리 어떡하라고 그러니? 응? 그만하시죠 이제. 저희 딸 시험 앞두고 있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집도 제 딸이 달라고 했습니까? 알아서 준다고 이혼해달라고 해놓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 바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돈어른도 아시지 않습니까?
남자들 한 번은 바람 피울 수 있고 시간 지나면 다 돌아옵니다. 안 그럽니까? 뭐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바람 피우는 겁니다. 한번 마음 떠난 사람이 또 안 떠날 거란 법 없고요. 저희 부모님은 마지막까지 최대한 예의를 차리며 두 분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수준 이하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죠. 저는 결국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전 남편은 그동안 모은 돈을 저한테 주며 마지막으로 기회를 다시 주면 안 되겠냐고 애원하며 저를 찾아왔는데 저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10,000원 한 장을 꺼내 손으로 구긴 뒤 전 남편 얼굴에 던져주며 차비나 하라고 하고는 그 길로 집에 왔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시모는 이후로도 지겹게 저한테 연락하고 매달렸지만 전화번호를 바꾸고 더는 연락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살아보니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심리학 논문 마감을 잘했고 통과되어 임용고시도 보았는데 이후 좋은 결과로 교사 자격증이 생겼습니다. 시간 강사로 현장 경험을 하다가 운 좋게도 전문 상담교사 자리가 나서 정식 채용까지 되었는데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니 마치 이 모든 것들이 보상처럼 느껴지더군요. 이혼이라는 걸 직접 해보니 정말 진흙탕에 빠졌다 나온 기분이 듭니다. 그만큼 결코 쉬운 게 아니기에 그 정도면 이혼하지 왜 같이 사나 이런 얘기도 이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정말 길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나 자신이 행복해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거니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바라봅니다.